앞으로 저평가가 돼 있고 많이 뛸 수 있는 지역은 또 다른 겁니다. 성과대 신도시가 있다라고 하시는 가밀지구 지역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송파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밑에는 지금 남이래하고 북이래가 있고 위에 쪽은 강동과 송파가 있고 그 사이에 껴있고 또 우측 쪽에는 하남 이사가 있기 때문에 아직 교통이나 이런 부분 인프라가 조금 더 자리 잡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위례에 치이고 여기에 치이고 저기에 치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뭐 나중에 하남 교산도 입지가 있지만 이런 인프라가 더 구상되고 하면 가밀지구도 훨씬 좋아질 위치죠. 저번에 한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창릉이나 구리, 가사, 왕숙 이런 데는 어떻게 위치상에서는 왕숙도 좋고 그 다음에 창릉 신도시도 되게 좋죠. 하남 또 교산 쪽도 좋고요. 공급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상기 신도시는 다 위치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1기, 2기 신도시보다 훨씬 위치가 안쪽에 들어와 있고 교통이나 인서울에도 훨씬 가깝고 강남이나 접근성이 훨씬 좋고 그 다음에 인프라도 이미 이제 깔려 있는 데가 많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상기 신도시 왕숙이든 창릉 신도시든 교산 지역이든 그 다음에 부천 대장이든 이런 집들은 앞으로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 지역이죠. 네, 여기는 조금 아쉽다 신도시가 있다니. 백오 신도시나 홍산 신도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천 쪽에는 물량이 공급이 좀 많았어요. 공급도 많은데 배후 위치로 보면 백오 신도시 좌측편에는 뭐가 있냐면 통도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뭐가 있냐면 청라 신도시가 있죠. 인프라가 다 7호선이나 뭐나 더 훨씬 좋아지고 있는데 백오 신도시는 어떻게 보면 배후 세대의 순위로 좀 밀리죠. 세대수나 인지도나 뭐나 그다음에 인프라나 이런 교통편이나 이런 부분이 다 밀리기 때문에 백오 신도시는 조금 비운의 도시라고 할 수 있죠. 더 한다고 하면 송산 신도시도 뭐 안산 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시야호죠. 바다를 끼고 송산 신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바다로 끼어있기 때문에 이 근접성이 조금 서울 강남이나 언론 광화문 이런 쪽의 근접성도 좀 약하죠. 그나마 서해선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완공이 돼서 더 나아졌지만 교통 인프라도 아직까지는 근접성이 너무 떨어지고 아직까지도 미흡합니다. 지금 시간이 걸리겠죠. 서해선도 추가적으로 충남 쪽하고 연결되고 있지만 2030년 이후이기 때문에 아직도 자리 잡고 형성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바닷가 끼고 그냥 조용하게 살고 싶은 도시 그런 거는 괜찮지만 이미 형성돼 있고 자리가 위치가 좋은 이런 상기 신도시의 왕숙이나 창릉 신도시나 이런 데에 비하면 위치적으로도 너무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동탄 신도시가 진짜 소위 떡상했다고 할 수 있는데 동탄이 떡상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은 기업이 있기 때문에 삼성 쪽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1, 2위 하는 대규모 공장이 또 들어서고 그 입지 배후지가 어디냐면 당연히 동탄 신도시죠. 강남하고 근접성이 너무 좋아졌죠. 최근에 GTX의 A 노선도 또 개통되고 그러다 보니까 강남하고 근접성도 좋고 교통이 더 좋아진다는 거죠. 거기에 삼성이든 지금 하이닉스든 그 다음에 반도체 클러스터뿐만 아니고 이 배후 세대에 다 삼성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평택, 안성 돈 벌 수 있는 직장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벌 수 있는 직장이 있다 보니 돈도 많이 벌고 신도시고 새 아파트고 새 편의시설이고 강남 근접성까지 더 좋아졌다. GTX 다행인 거는 뭐냐면 이 옆에 있는 1기 신도시의 제일 큰 분당 다 20년 차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20년 차가 넘어가다 보면 구호 아파트예요. 구호 아파트가 많습니다. 지금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으로 많이 이루어지겠지만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 배후 세대가 판교 쪽으로도 가고 이쪽 밑에 쪽으로도 가지만 동탄 쪽이나 광교 쪽으로도 많이 흘러 들어간다는 거죠. 자녀들도 그쪽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는 새 아파트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동탄이 앞으로도 더 뛸 가능성이 농후한 지역이고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평택 같은 경우는 K55 그러니까 항공 쪽이 들어가 있고 K6 그러니까 육군 쪽이 들어가 있고
용산이나 의정부에 있던 미군이 평택 쪽으로 들어가면서 이태원이 예전에 활성화됐던 이유도 월세로 납입하는 우리나라 방식이 아닌 미국은 연세로 냅니다. 1년에 연세로 내다 보니까 이 부분은 목돈을 주게 되는 거죠. 이태원이 더 활성화됐던 이유기도 합니다. 평택이 삼성만 들어간 게 아니고 미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세로 내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이 극대화되고 계속 부동산으로 투자나 이 수익 구조가 계속 좋아졌던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진위 쪽에는 LG전자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산업단지가 제일 많은 곳이 평택입니다. 평택이 산업단지가 많으면서 공장이나 일자리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넥타이 부대는 당연히 여의도, 강남, 이 광화문 쪽이지만 실질적으로 공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대기업이 있으면서 하는 부분은 인천 지역도 그러지만 우리나라에서 큰 선박이 될 수 있는 곳이 평택 당진항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독이 깊다는 거죠. 서해가 깊게 파서 그 평택 당진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동차 물류 쪽은 다 이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예전에는 부산 쪽으로도 많이 들어왔는데 앞으로는 아시아 쪽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앞으로 아시아가 세계 인구의 반절을 넘는 인구가 이쪽에 포진되고 있기 때문에 부산 쪽보다는 평택 당진항으로 물류나 이런 부분이 오기가 수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택 당진항 쪽에 계속 물류나 이런 부분의 거점이 그쪽으로 생기는 겁니다. 평택이 그만큼 더 커질 수 있었던 기반이 된 거죠. 이 반도체 클러스터 때문에 용인 쪽이 계속 개발이 많이 될 수밖에 없죠. 거기에 제2경부도 세종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축이 생기게 되면 앞으로 용인이나 동탄 그래서 더 그쪽으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소부장 기업이나 어떤 중소기업들이 따라가서 대기업 근처에서 주변으로 다 이사를 가기 때문에 근무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이나 일거리가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돈을 많이 버니까 당연히 소비할 여력도 생기고 소비를 많이 하니까 상가도 활성화되고 여기에서 임대인들이 월세도 많이 받으니까 당연히 그 부분을 또 소비하고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지역이 우리나라 경기도 쪽에서는 지금 용인이라는 거죠. 용인은 지금 계속 많이 뛰고 있는 거고 앞으로 저평가가 돼 있고 많이 뛸 수 있는 지역은 또 다른 겁니다. 그 부분은 나중편에